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한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저희들도 주말 농장 개발이나 하면서 조금 애로점이 많았어요. 완성시키는데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여름에 현장 중심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원체 비도 오고 날씨도 그러다 보니까 지연을 시키고, 지금 9월 들어서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진행하는 것들은 작업하는 환경들을 보고 이제 계속 영상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골이 지방 도시들이 특히 이제 시골 쪽에서 인구 절벽이 가로막혀서 계속 지방이 소멸돼 가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기농기촌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 그 지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방에 앞으로 이런 주택이나 건축물들이 지방에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 중심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주택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현재 지방에 들어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만 해도 40년째 대를 이어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개업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지방 사람들, 특히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는 거의 대부분 잘 알고, 소위 말해서 한 건너 뛰면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중개 이야기도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모듈러 공법이라는, 이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만드는 모듈러라는 주택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 모듈러라는 거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근데 모듈러라는 거는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데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면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모듈러 주택을 기준으로 두면 주택을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거의 70~80% 완성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레고 조립하듯이 탁탁탁 조립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집을 현장에서 짓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동해서 집을 갖다 놓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식 주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조립주택은 이제 현장에서 만들어서 조립식을 하는데, 이거는 특정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상품 만들듯이. 자, 그런 게 이제 모듈러 공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거의 맞는 말입니다. 이게 모듈러 공법 하니까 이제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지금 평창 올림픽 할 때 선수단들 먹었던 숙소가 한 3,000여 명이 머물렀는데, 그 숙소가 모듈러 공법으로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 와서 모듈러 공법으로 이제 만든 게, 그 숙소가 모듈러 공법으로 만든 겁니다. 자, 우리나라 2005년도부터 해서 학교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모듈러로 지었던 이제 최초 사례도 있고 이런데, 현재는 용인이나 세종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13층 정도 되는 이제 공동주택, 그래 아파트죠. 그래 아파트를 갖다가 모듈러로 지금 착공을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 이제 원영 장관께서 지금 거기 가서 축사도 하고, 앞으로 이 모듈러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겠다 하는데, 해외에서는 영국 같은 경우에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때문에 도심들이 많이 파괴됐고 주택이 굉장히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모듈러 공법으로 주택 보급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미국도 지금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시기에 이제 모듈러 공법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한 7% 정도가 모듈러 주택이라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듈러 주택이 한 6~7% 정도가, 전체 주택 시장 중에 6~7%가 모듈러로 지금 이제 건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이제 2015년도쯤에 팀을 구성해서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 모듈 시장이 다른 나라들은 조단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000억, 2,000억 정도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모듈러 주택의 이제 기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듈러로 만드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현장에서 공장 같은데, 사무동 같은 경우에는 수입해서 모듈러를 쓰기도 합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도 수입을 해서 현장에다가 모듈러 사무실을 이제 두고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주택 시장의 선호도가 좀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호도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기업들이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여러 대기업에서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뭐 관련된 회사하고 제휴도 해서 지금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연구나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상황들은 삼성건설 뭐 이런데, 현대건설 이런 데서, 그 LG건설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삼성물산 이런 데서 공장에서 찍어내다 보니까 물산에서 그걸 이제 관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데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대기업들에서 앞으로 이제 모듈러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이 주택이 모듈러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선진화된 이제 나라의 사업이라고 뭐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듈러로 아파트를 지어 보니까 막상 지어 보니까 오히려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더라. 40% 이상 이제 건축 비용이 늘어나더라. 그거는 환경적인 요소인데,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렇지만 건설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들이 주 54시간 이하로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택 제조 원가가, 건설 원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듈의 장점이 공장에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뭐 한 30%에서 40% 정도 공기가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건축 비용에 대해서 최소한 한 30~40% 낮춰줄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듈러를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공기가 짧고, 그리고 현재 이제 추세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 특히 미혼들, 뭐 결혼 안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해서 이제 모듈러는 이제 대형화해서 가는 이제 아파트 형태가 있으면, 주택은 뭐 보통 10평, 12평 뭐 이런 식으로 모듈러를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뭐 6평 이래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요번에 이제 농막의 사태가 일어났던 게 이런 부분들이죠. 6평 미만의 농막을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시니까, 안 그러면 6평을 갖다가 뭐 데코 달고 이래가지고 불법 개조해서 본래 농사용 창고의 용도가 아니고 주거용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요번에 농막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인 이제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이 모듈러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작은 규모로 해서 이제 자기가 텃밭을 하면서 거기서 주거를 하면서 또 생활을 보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 이 문제의 해결점이 이제 모듈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지방 쪽에 있는 쪽에서는 기농기촌을 할 때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뭐 전원주택을 짓고 이래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또 와서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모듈러 주택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사니까 모듈러 주택 갖다 놓고 생활을 해보시다가 뭐 적응이 되면 이제 계속 사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농막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는 모듈러 주택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많이 이제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토변에 지나가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 해가 모듈러 뭐 이래서 뭐 붙여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주문해서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전원생활을 미리 체험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원생활을 굳이 혼자나 부부 둘이 있는데 넓은 집이 필요 없거든요. 이런 겁니다. 원룸이 10평 같으면 따닥따닥따닥 붙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모듈러 주택 10평에 예를 들어서 대지가 한 60평, 그러니까 농지가 한 60평, 뭐 80평, 100평 되는데 모듈러 주택 한 10평짜리 갖다 놓으면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생활 충분히 하고 밖에 나오면 밖에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원룸에 10평하고 모듈러 주택에, 특히 지방에 이제 이런 이제 공간이 있는 쪽에 모듈러를 갖다 놓는 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10평이라도 이제 개념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 이제 앞으로 그 환경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듈러 주택 자체가 80~90%가 재활용이 되는 데다가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이제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환경 문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럼 현재 저희들이 짓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다 부숴서 갈아서 이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죠.
근데 이거는 뭐 공장에서 이제 만들 때부터 이제 의도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분해해서 또 필요한 데 쓰고 뭐 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철거했을 때 철거 비용도 뭐 그렇지만 재활용 비율이 8, 90%까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뭐 기후 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 때문에라도 뭐 모듈러가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젊은 층들, MZ 세대나 그리고 노년층들도 그렇지만 탈아파트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뚜렷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활권이 도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파트도 쓰고 이래 하겠지만 생활권이 이제 도심에 있지 않은 분들은 아파트 생활보다는 이런 단독주택이나 모듈러를 가지고 전원생활을 이제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여건이 안 돼서 못하지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비로 이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탈아파트 추세 때문에 나도 모듈러 주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해외 기준이나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출발하는 이제 시점이지만 이제 다른 해외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동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많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추세에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비용 절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기가 단축되고 뭐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용 절감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20년부터 공공임대 아파트나 이런 걸로 해서 모듈러 주택을 이제 정부에서 계속 밧줄을 내고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민간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간 모듈러 주택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듈러 주택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가져야 되냐 그러면 특히 이제 저희들 지방에서 중개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기농기촌을 꿈꾸시거나 앞으로 지방에서 뭐 생활을 하시거나 지방 주택이 비싸면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기도 힘들고 전원생활을 해오기도 힘들고 기농기촌도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이 모듈러 주택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확산되는 추세가 빠를 거니까 이제 이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이제 주거 문화나 이런 걸 가지고 중개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내 땅에 굳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재테크를 하실 이유도 없고 이 모듈러를 잘 활용하시면 이게 앞으로 대중적인 부분으로 이제 자리 잡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저희들도 모듈러에 관련해서 내용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실제 사례나 뭐 내용 나오는 걸 계속 이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듈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사실 1시간, 2시간도 부족한 사항이지만 이제 유튜브라는 영상 자체가 조금 이제 짧게 또 간략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정보를 정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모듈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간만에 영상을 찍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뭐 모듈러 주제를 가지고 하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